2025년 7월 코스피가 3,2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숫자는 올라갔지만 시장이 주는 시그널은 단순한 상승이 아닙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얼마나 팔았는가 보다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 이익이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소비산업, 그 중에서도 K뷰티 ODM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가 높은 신제품, 대형 고객사 확보가 전부였다면 지금은 공급망 다변화, 고마진 채널, 로컬 맞춤 전략, 브랜드 기획력까지 수익의 본질이 변화한 기업에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글로벌 소비 침체 속에서도 성장을 만든 기업, 단순 외형이 아닌 매출 구조와 이익 믹스를 바꾼 기업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시장은 한 발 앞서 구조를 봅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건 단기 실적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단순한 제조가 아닌 플랫폼적 역량을 갖춘 K뷰티 시장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에 꼭 주목해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코스맥스는 지금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주목받는 기업이 아닙니다. K뷰티 ODM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그 흐름의 중심에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과거 OEM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객사와 기획 단계부터 함께 움직이는 전략형 ODM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이 변화는 매출이 아닌 이익 구조의 근본적인 진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국내 법인의 고효율 체계, 동남아에서의 수주 급증, 미국 법인의 회복 조짐은 지역 다변화라는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여기에 자회사 메가코스가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조 생산 기반이었던 메가코스는 이제 자체 이익을 만들어내는 독립적인 실체가 되었고 신제품 수주, 브랜드 파트너십,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코스맥스 연결 실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 포인트는 뉴채널입니다. 기존 유통 채널에 얽매이지 않고 고수익 키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완판시키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단순한 제품 생산 회사를 넘어 트렌드를 읽고 수요를 유도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맥스가 단순히 외주형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 감각을 직접 읽어내는 브랜드형 ODM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글로벌 관점에서도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등 주요 신흥국에서의 성장세는 단기 실적이 아니라 코스맥스 전체 전략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연한 지역 전략을 바탕으로 생산과 공급의 체계를 현지화하는 방식은 글로벌 리스크에도 강한 기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빠르게 오른 구간에서는 실적보다도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코스맥스는 단기 모멘텀보다 연결 자회사, 글로벌 생산, 스마트 팩토리, 고객 트렌드 분석 역량까지 포함한 종합 ODM 플랫폼으로서 중장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분기 실적을 넘어서는 구조적 스토리를 가진 기업, 지금 코스맥스를 다시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은 이츠한불입니다. 이츠한불은 지금 다시 브랜드와 제조 두 영역에서 동시에 구조적인 리바운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브랜드 매출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OEM, ODM 기반 수익 구조까지 함께 리빌딩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거의 이츠스킨 브랜드가 여전히 소비자에게 익숙한 이유는 단순한 인지도가 아니라 리뉴얼된 제품군이 기능성과 트렌드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주력 라인의 성분 고도화, 소비자 리뷰 중심 개선은 브랜드 충성도 회복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만으로는 흔들릴 수 있었던 구조가 B2B 부문을 통해 보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츠한불은 단순 납품업체가 아니라 제품 기획부터 함께하는 전략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조 단가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기능성과 품질 기반의 주문형 생산 구조가 강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익성과 반복 수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해외 확장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기존 백화점과 플랫폼 중심의 유통보건, 동남아에서는 현지 직영점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현지 맞춤형 확장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태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소비 수준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능성 포뮬라 제품이 강점을 가진 이츠한불 입장에선 장기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 체계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신공장이 가동되면서 단기 대응력뿐 아니라 대량 발주 수용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고 조직 문화 역시 빠르게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수평적 구조, 여성 리더십, ESG 경영 도입 등은 트렌디한 소비 시장의 속도와 맞물린 내재적 역량 강화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츠한불은 단순히 회복의 단계가 아닌 전환의 초입에 있습니다. 브랜드와 B2B가 함께 살아나는 구조, 국내에서 글로벌로의 확장, 그리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구조 개편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흐름은 단기적인 실적 반등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서 저는 이츠한불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브랜드에 머무르지 않고 제조 역량과 글로벌 유통을 새롭게 정립해가고 있는 지금, 이츠한불은 다시 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는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스스로 바꾸기 위한 구조적 재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 로드숍의 상징이자 색조 화장품의 대중화를 이끈 브랜드였지만 지금의 토니모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메가코스를 통한 제조 기반 강화입니다. 단순히 OEM 수주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가코스를 전면에 내세워 제조 역량을 브랜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가장 다른 지점입니다. 이 변화는 토니모리의 미래는 토니모리 브랜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가코스는 대형 고객사의 반복 수주를 기반으로 실적 기반을 넓히고 있으며 생산성 개선과 수익성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마스크팩 포장 라인 증설과 자동화 시스템은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인이 되었고, 이는 토니모리 전체 연결 실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토니모리는 브랜드 구조도 완전히 새롭게 설계 중입니다. 과거에는 자체 브랜드 제품의 양산과 저가 전략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한정판, 키트형, 유통 특화 상품을 중심으로 고수익 제품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뉴 채널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고 전사 채널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형 온라인 채널과 색조 키트 유통을 기반으로 기존과 다른 고객층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 소비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 국가들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매출이 아니라 중장기 유통 기반 확장을 위한 전환점으로 봐야 합니다. 저가에서 프리미엄으로, 단기 프로모션에서 지속 유통으로 전략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의 토니모리는 과거 소비자 기억 속의 토니모리와는 다릅니다. 브랜드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조와 유통, 제품 기획, 채널 전략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단기적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업을 단순 브랜드 기업이 아닌 종합 뷰티 플랫폼으로 변화 중인 기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토니모리를 다시 보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은 지금 피부장벽 케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특히 최근 사업 현황을 보면 브랜드력, 채널력, 생산체계, 조직 문화까지 거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방식입니다. 과거엔 수출 비중이 낮고 국내 유통 채널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북미,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다양한 유통 경로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온라인 성과는 단순한 매출 성장이 아니라 브랜드 충성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 TJX, H마트 등에서 아토팜, 리얼베리어, 더마비 같은 브랜드들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건 제품력 기반의 반복 수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유통 전략은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올리브영, 다이소, 이마트뿐 아니라 SNS, 라이브 커머스, KOL 리뷰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 접점을 다층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MZ세대 타깃 맞춤형 라인업과 클린뷰티 인증 등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 리뉴얼이 아니라 시장 트렌드 변화에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체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OEM, ODM 부문에서는 이츠한불과의 시너지가 본격화되며 외형 성장이 동반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기능성 프리미엄 중심 주문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대비 마진 구조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산 효율 측면에서는 신공장의 안정적 가동과 스마트 생산 체계의 정착이 눈에 띕니다. 피부과 전문 R&D, 바이오 소재 기반 포뮬라 개발, 고보습, 비건 저자극 제품 집중 등은 단기 트렌드 대응을 넘어서 중장기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오팜은 지금 단순히 실적을 회복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더모 코스메틱 업계에서 브랜드 제조 유통을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플랫폼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이 회사를 보는 시각은 더 이상 내수강자가 아닌 글로벌 확장형 브랜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매출 구조와 소비자 반응, 생산 역량을 통해 수치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K뷰티 ODM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단기적인 중국 리오프닝, 미국 채널 반등, 동남아 수출 회복 같은 이벤트보다 중요한 건 기업 스스로 매출 구조를 새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품 믹스를 바꾸고 고마진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고객사와 공동으로 브랜드를 기획하는 구조. 이제 이 산업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인큐베이션 플랫폼으로 진화 중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글로벌 뷰티 소비의 회복 흐름이 소수의 구조 개선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불균등해지면서 구조가 약한 회사는 더 힘들어지고 구조가 바뀐 회사만 성장률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산업을 볼 때
과거처럼 한 분기의 실적이나 특정 지역의 성장률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법 개정 이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책임 경영과 주주권 강화 흐름은 ODM처럼 B2, 투비 계약 중심이었던 기업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향후 글로벌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ESG 수주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상법 개정은 이 산업에 불리한 규제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에는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팔릴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기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실적보다 중요한 건 반복성, 그리고 그 반복이 가능한 사업의 체질입니다. 저는 지금 K뷰티 ODM 대표 기업들을 단기 주가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여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바로 다음 사이클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